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일1제, 오늘의 1일1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소송사기 문제인데 이거 좀 어렵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소송사기에 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각각의 문제들, 지문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송사기라는 거는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예. 삼각사기란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갈리는 그런 거를 말하고, 특히나 이제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기망자가 돼서 그 법원을 기망해서 법원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피해자가 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감각을 가지시고 각각의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입니다. 가압류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소외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이상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앞과 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문들은 이제 법리와 사실관계 두 개로 구성되는 건데, 이 앞에 거 맞는지 하나 봐야 되고 뒤에 거 따로 맞는지 각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압류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압류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사실 되게 어색한 말이거든요. 왜 어색하냐면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재산에다가 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을 목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자체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거는 좀 어색한 말이고, 가압류 해제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소외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허위 채권기에서 가압류 신청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요, 어떤 재산을 직접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효과가 없고 단순히 남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금지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보전 처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망행위 등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X고요. 자, 다음으로 나번.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치권 딱 보고서 유치권 뭐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이 유치권에 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치권 신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유치권 신고를 허위 채권에 기해서 하는 거, 요런 거는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한들 이걸로 자기가 돈을 못 받을 돈을 받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이미 진행되던 경매 절차 중간에다가 태우면 이때는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유치권 신고가 아니고 유치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허위로 엄청나게 부풀려서 유치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 절차에서 허위로 부풀린 채권을 통해서 실제로 못 가져갔을 부분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이미 진행되던 경매 절차 중에 한 건지 아니면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을 한 건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자, 답번입니다. 갑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갑회사의 을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갑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입니다. 운영자인 피고인 D라고 써볼게요. 갑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갑회사의 채권자 병에게 갑회사의 을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한 경우
갑회사의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요 권리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했다. 라고 하면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는 거는 자기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의 채권에다가 압류를 걸어서 이거를 내가 직접 채권을 가진 것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은 법원은 어떻게 심사하냐면 이 권리, 이 보존이 되는 피보존 권리라고 해요. 이 피보존 권리의 존재는 기존에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통해서 인정되면 그냥 그걸로 만족이고, 여기 이 피압류 권리, 압류가 되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강제 집행의 방식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야. 요거를 압류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때 압류를 해서 결국은 채권이 만족을 얻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끝나는 거고,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한들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했다고 해서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X. 자, 라번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자가 자신의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 보존등기입니다. 자, 토지의 소유자라고 등기된 적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보존등기가 제일 앞에 서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보존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혼자 가서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요거는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자기 혼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요건 동그라미. 그래서 자, 요거는 XO 동그라미 2개, 맞는 거 2개입니다. 옳지 않은 것도 2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